눈의 여왕 세 번째 이야기. 마법을 부리는 여인의 꽃밭. 카이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어린 게르다는 어떻게 지냈을까? 카이는 어디에 있을까? 아무도 몰랐다. 누구도 카이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 소년들은 카이가 아주 멋진 커다란 마차에 그 작은 썰매를 매달고 따라갔다면서 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말만 했다. 누구도 카이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게르다가 누구보다 슬프게 울었다. 사람들은 카이가 죽었다고 말했다. 분명 마을에서 멀지 않은 강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 했다. 아, 긴 겨울은 정말이지 우울했다. 하지만 봄, 그리고 그 따스한 햇빛이 마침내 찾아왔다. 카이는 죽어서 완전히 사라졌어. 게르다가 말했다. 설마. 햇빛이 말했다. 카이는 죽어버렸어. 게르다가 제비들에게 말했다. 제비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마침내 게르다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혼잣말을 했다. 내 빨간색 새 구두를 신겠어. 카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야. 강가에 내려가서 카이에 대해 물어봐야겠어. 퍽 이른 아침이었다. 게르다는 아직 잠들어 있는 할머니께 입을 맞추고는 빨간색 구두를 신었다. 내내 혼자서 마을 밖으로 나가 강을 내려갔다. 내 소꿉친구를 네가 데려갔다는 게 사실이니? 카이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면 내 빨간 구두를 줄게. 게르다에게는 물결이 아주 수상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게르다는 신발을 벗었다.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지만 강물에 그 신발을 던졌다. 하지만 신발은 멀지 않은 강가에 떨어져서 잔잔한 물결에 휩쓸려 게르다에게 다시 돌아왔다. 강물이 카이를 품고 있지 않으니까 게르다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신이 신발을 멀리 던지지 못한 게 안타까워서 갈대밭 사이에 있는 배 위로 올라가 배 끝에 서서 다시 물속으로 신발을 던졌다. 하지만 그 배는 묶여있지 않았다. 게르다가 움직이자 배는 강둑에서 멀리 떠내려갔다. 게르다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배 맞은편에 이르렀을 즈음 배는 이미 강둑에서 1미터 정도 벗어나 점점 빨리 나아가고 있었다. 어린 게르다는 덜컥 겁을 집어먹고 눈물을 터뜨렸다. 참새 말고는 게르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참새들은 게르다를 땅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 물가를 따라 날아가며 그저 짹짹거리기만 했다. 우리 여기 있어. 우리가 여기 있어. 마치 게르다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배는 아래로 휩쓸려 내려가고 게르다는 양말만 신은 채 그저 차분히 앉아 있었다. 그 빨간 구두는 뒤에서 둥둥 떠내려왔지만 배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양쪽 강가의 풍경은 무척 아름다웠다. 꽃들이 사랑스럽게 피고 나무들은 무성하고 언덕은 소떼와 양떼가 먹을 풀밭이 가득했다.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게르다는 생각했다. 아마 강이 카이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려나 봐. 그 생각을 하자 기분이 좀 나아졌다. 일어나서 몇 시간이고 아름다운 초록색 강둑 풍경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커다란 벚꽃나무 동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울긋불긋한 창문이 달리고 지붕은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작은 집이 한 채 있었다. 집 밖에 배를 타고 지나가는 모두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모양의 나무병정 둘이 있었다. 게르다는 그 나무병정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소리쳤지만 당연히 병정들은 게르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배가 물살에 강둑으로 떠내려가자 그 병정에게 퍽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게르다는 훨씬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노파가 집 밖으로 나왔다. 노파는 삐뚤빼뚤 흰 지팡이에 기대어 섰는데 머리에 햇빛을 가리는 커다란 모자를 썼다. 모자 위에 아주 아름다운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노파가 소리쳤다. 가엾은 것, 어쩌다가 이 큰 물살에 길을 잃은 거니? 이 넓은 곳으로 어쩌다가 지금껏 쓸려왔어? 노파는 물속까지 걸어와서 그 지팡이로 배를 움켜잡고는 물가로 끌어당겨 게르다를 배에서 끄집어냈다. 게르다는 다시 땅을 밟아서 아주 기뻤다. 하지만 자신에게 말을 하는 이 낯선 할머니가 살짝 무섭기도 했다. 와서 네가 누구인지 말해보렴. 어떻게 여기 왔는지도. 게르다는 모두 들려주었다. 노파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게르다는 이야기를 다 마치고 혹시 카이를 보지 않았는지 물었다. 노파는 카이가 지나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언제든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게르다에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버찌를 먹으며 꽃이나 구경하라고 했다. 꽃은 어떤 그림책보다 더 아름다웠다. 버찌마다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듯 했다. 문득 노파가 게르다의 손을 잡고 그 작은 집으로 이끌었다. 노파는 문을 잠갔다. 창문이 벽 높이 달려 있었다. 빨갛고 파랗고 노란 창으로 햇빛이 이상야릇한 빛깔로 섞여 들어와 비추었다. 탁자 위에는 가장 아름다운 버찌가 있었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져 게르다는 버찌를 실컷 먹었다. 버찌를 먹는 사이 노파는 황금빛 머리빗으로 게르다의 머리를 빗어주었다. 게르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장미꽃처럼 둥글고 탐스러운 작은 얼굴 양쪽으로 황금빛으로 빛나며 흘러내렸다. 노파가 말했다. 너처럼 예쁜 아이를 무척이나 바랐단다. 이제 우리 둘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보려무나. 머리를 빗으면 빗을수록
게르다는 점점 더 카이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다. 이 노파는 마법을 부리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나쁜 마녀는 아니었다. 그저 재미로 장난치듯 마술을 부렸다. 귀여운 게르다를 무척이나 곁에 두고 싶었다. 그래서 마당으로 나가서 장미덤불 전체에 지팡이를 가리켰다. 한창 아름답게 피던 그 꽃이 전부 다 흔적도 없이 시커먼 흙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노파는 걱정스러웠다. 만약 게르다가 그 꽃을 보면 자신의 장미와 어린 카이를 떠올리고 다시 달아날지도 몰라서 말이다. 게르다는 꽃밭으로 나왔다. 꽃밭이 얼마나 향기롭고 사랑스러운지 모두가 아는 사계절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어떤 그림책도 그렇게나 예쁘고 화려할 수가 없었다. 게르다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다. 태양이 키 큰 벚나무 뒤로 넘어갈 때까지 마당에서 놀았다. 이윽고 아름다운 침대, 빨간 비단 퀼트 이불 밑에 몸을 눕혔다. 그곳에서 게르다는 잠을 잤다. 그곳에서 여왕이 결혼식 날에 꾸는 꿈만큼이나 화려한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게르다는 다시 햇볕 속으로 나가 꽃과 함께 놀았다. 그렇게 여러 날을 보냈다. 게르다는 꽃을 속속들이 모두 알았다. 그런데 한 가지 꽃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뭔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앉아서 노파의 햇빛 가리는 모자를 보고 있었다. 꽃 그림 중에서 가장 예쁜 것은 장미 한 송이였다. 노파가 마당에서 진짜 장미를 사라지게 했을 때 자기 모자에 이 장미를 깜빡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게르다가 물었다. 여기에는 장미가 하나도 없어요? 게르다는 꽃밭 사이로 가서 보고 또 보았다. 하지만 장미는 한 송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문득 그 뜨거운 눈물이 장미 덤불이 가라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떨어져 내렸다. 따뜻한 눈물이 땅을 촉촉히 적시자 장미 덤불이 다시 올라오더니 무성하게 피어났다. 게르다는 장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다. 마침내 자신의 예쁜 장미꽃이 떠오르고 카이가 생각났다. 게르다가 말했다. 내가 얼마나 늦은 거지? 카이를 빨리 찾아야 해. 게르다는 장미에게 물었다. 그 애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 그 애가 죽어서 사라졌을 것 같아? 그러자 장미꽃이 말했다. 그 애는 죽지 않았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있는 땅 속에 있었는데 그곳에 카이는 없었어. 고마워. 게르다는 꽃송이 모두에게 가서 입을 맞추며 물었다.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하지만 꽃들은 햇빛 속에서 자신들의 동화라든가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게르다가 많은 꽃들에게 귀를 기울였지만 카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참나의 꽃은 뭐라고 말했을까? 북소리 들리니? 둥, 둥. 음계가 2개뿐이었어.
언제나 둥둥.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어봐. 사제의 기도를 들어봐. 빨간색 긴 옷을 입은 여자 힌두교 신도가 주위의 사람들 사이로 살아있는 남자를 생각하면서 장례식 장작 더미 위에 서 있어. 그 남자의 눈동자가 불꽃보다 더 뜨겁게 타고 있다고 생각해. 불꽃보다 더 깊이 심장을 뚫는 용맹한 눈길을 생각하고 있어. 곧 여자의 몸은 재가 될 거야. 심장의 불꽃이 장례식 장작 더미에서 사라질까? 난 정말 모르겠어. 그게 내 동화야. 나팔꽃은 뭐라고 말했을까? 오래된 성 하나가 산속 좁은 길에서 높이 솟아있어. 빽빽한 덩쿨잎이 발코니까지 자랐어. 거기에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서 있어. 신부는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여 길을 내려다보네. 어떤 장미꽃도 이 여인만큼 아름답지 않고 찬바람에 실려오는 사과꽃도 그렇게나 싱그럽지 않아. 여인의 실크 옷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좀 들어봐. 그 사람은 결코 오지 않는 걸까? 카이를 말하는 거야? 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자신의 꿈을. 나팔꽃이 대답했다. 작은 스노드롭은 뭐라고 말했을까? 나무 사이 밧줄 2개에 나무 판자 하나 걸려 있어. 그네야. 눈처럼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예쁜 소녀 2명이 초록색 리본이 나풀거리는 모자를 쓰고 그네를 타고 있어. 그 애들 오빠는 소녀보다 큰데 그네 뒤에서 2 팔에 밧줄을 감고 버티고 있어. 한 손에는 작은 컵을, 다른 손에는 도자기 피리를 들고 있어. 그네가 움직이자 비눗방울이 색색으로 변하며 둥둥 떠다녀. 그네가 이리저리 움직이자 마지막 비눗방울이 그릇에 매달린 채 허공에서 나비처럼 팔랑거리네. 검은색 작은 개가 뒷다리를 바닥에 대고 비눗방울처럼 가볍게 그네에 뛰어오르려고 해. 하지만 그네가 멈추지 않아. 그네는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와. 마침내 개는 균형을 잃고 화가 나서 마구 짖어대. 그러자 아이들이 개를 놀려. 비눗방울이 터지고 그 비눗방울이 터졌어. 비눗방울 속에 그네 그림. 이게 나의 이야기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 하지만 넌 아주 슬프게 말했어. 카이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 히아신스는 뭐라고 말했을까? 3 자매가 있었어. 꽤 솔직하고 온화했어. 첫째는 빨간색, 둘째는 파란색, 셋째는 하얀색 옷을 입었어. 달빛 밝은 밤, 고요한 호수 옆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춤을 추었어. 3 사람은 요정이 아니라 인간이었어. 공기는 달콤하고 3 자매는 숲속으로 사라졌어. 공기는 점점 더 달콤해졌어. 3 자매가 누운 관 3개가 숲에서 미끄러지듯 나와 호수를 가로질러 반딧불이가 깜빡이는 불처럼 주위를 날아다녀
그 춤추는 자매는 잠을 자고 있는 걸까? 아니면 죽은 걸까? 꽃향기는 새 자매가 죽었다고 말해. 장례식을 위해 저녁종이 울려 퍼져. 게르다가 말했다. 넌 나를 아주 슬프게 하고 있어. 네 향기는 너무 강해서 그 죽은 자매들이 떠올라. 아, 카이는 정말로 죽은 걸까? 장미꽃이 땅속에 있었는데 카이는 죽지 않았다고 말했단 말이야. 히아신스가 종소리를 냈다. 우리는 카이를 위해 종을 울리지 않았어. 우리는 그 애를 몰라. 우리는 그저 우리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냥 우리가 아는 노래지. 그래서 게르다는 번들거리는 초록색 잎 사이에 빛나는 미나리 아제비에게 다가갔다. 미나리 아제비는 게르다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빛을 뿜었다. 하지만 미나리 아제비는 무슨 노래를 할까? 확실히 카이에 관한 건 아닐 것이다. 작은 마당에 하나님의 태양이 봄의 첫날을 밝게 비추고 있어. 햇빛은 옆집 흰 벽을 따라 반짝였어. 그리고 봄에 처음으로 핀 노란색 꽃들이 따스한 햇살 속에서 황금처럼 빛났어. 늙은 할머니가 밖에 나와 의자에 앉아 있었어. 가난하지만 무척이나 아름다운 여인. 할머니의 손녀가 잠시 집에 들르러 왔어. 손녀는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었어. 정말로 마음이 담긴 황금 같은 입맞춤이었지. 입술에도 황금, 꿈속에도 황금, 아침 햇빛 속에서도 황금이 가득했어. 자, 이게 나의 작은 이야기야. 미나리 아제비가 말했다. 아, 우리 불쌍한 할머니. 할머니는 날 엄청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카이 때문에 슬퍼했던 것처럼 나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난 곧 집으로 돌아갈 거야. 카이도 데리고 갈 테고. 꽃들에게 카이의 소식을 묻는 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꽃들은 자기들 노래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내게 들려줄 소식이 없어. 게르다가 말했다. 이윽고 게르다는 재빨리 달아날 수 있게 치마를 걷어 올렸다. 하지만 수선화를 펄쩍 뛰어넘으려고 할 때 수선화가 게르다의 다리를 툭툭 건드렸다. 그래서 게르다는 걸음을 멈추고 그 커다란 꽃 위로 몸을 기울였다.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나 보구나. 게르다가 물었다. 수선화는 뭐라고 말했을까? 난 내가 보여. 난 내가 보여. 내 향기는 어떻게 이렇게 향기로울까? 저 위 좁은 다락방에 옷을 대충 입은 어린 무희가 있어. 먼저 한쪽 발로 섰다가 두 발로 서. 무희는 세상을 경멸해. 그 무희는 환상 속에 살아. 손에 든 천 조각에 주전자 물을 따라 부어. 청결은 정말 대단한 미덕이야. 무희의 하얀색 옷이 고리에 걸려 있어. 그 옷 또한 주전자 안에서 빨아서 지붕 위에 말렸어. 무희는 그 옷을 입고 목에 사프란색 스카프를 둘러 옷을 더 희게 보이게 했어. 발끝을 뾰족하게 세워
다리 하나로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는지 봐. 난 내가 보여. 난 내가 보여. 난 관심 없어. 그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지? 게르다가 말했다. 그러고는 마당 끝으로 달려갔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게르다는 녹이 쓴 걸쇠를 마구 흔들어 마침내 걸쇠가 풀리고 문이 열렸다. 게르다는 맨발로 넓은 세상으로 도망쳐 나왔다. 3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게르다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커다란 바위에 앉아 쉬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여름이 가고 이제 늦가을이 되었다. 언제나 태양이 비추고 사계절 내내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아름다운 마당 안에서 이처럼 세월이 빨리 지나갔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했어. 여긴 벌써 가을이야. 더 이상 꾸물거릴 수 없어. 게르다가 말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발이 아프고 피곤했다. 주변의 모든 게 너무나 차갑고 황량했다. 기다란 버드나무 잎은 샛노랗게 물들고 축축한 안개가 이슬방울처럼 후두둑 흘러내렸다. 나뭇잎이 하나 둘 땅에 떨어졌다. 야생 자두나무만 아직 열매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너무 시어서 이 끝이 아플 정도였다. 주변에 보이는 이 넓은 세상이 얼마나 우울하고 칙칙해 보이는지